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요즘 공모주가 참 쉽지가 않네요. 예상을 전부 다 빗나가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감이 없었나 싶기도 하고요. 우선 엔젯 청약에 참여하셨던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판단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와버리니까 약간 저도 흥미를 잃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좀 재밌는 종목이 있어서요. 미리 같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고요. 해시태그로는 캐치 티니핑이라는 말을 달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외계어야 싶으실 텐데 하나씩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SAMG 엔터테인먼트는 연예 기획사처럼 딱 느껴지지만 전혀 아니고요. 3D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다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로 키즈 콘텐츠를 다룹니다. 보시면 톱티어 IP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유럽과 중남미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레이디버그 시리즈를 공동 제작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 미니 특공대로 키즈 로봇 IP 쪽에서 엄청난 인지도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캐치 티니핑 시리즈와 슈퍼 다이노까지 연달아 히트작을 출시했어요. 사실 IP 하나만 성공하기도 굉장히 힘든 분야인데 계속해서 신규 IP를 출시하고 있다는 거, 연이어 또 히트를 시켰다는 거,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미니 특공대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지만 2020년에 티니핑을 런칭을 했고 아주 성공적으로 런칭을 시키면서 단일 IP 의존도에서는 벗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3D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사로잡고 있는 것인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미디어 채널에 진출해 있는지부터 살펴봤는데요. KBS, EBS, MBC, SBS는 물론이고 티빙이나 웨이브, 넷플릭스 같은 OTT 채널들, 또 IPTV 채널, 투니버스, 재능TV 같이 특화된 채널들 뭐 다 진출을 했더라고요. 특히 OTT와 유튜브 영상 플랫폼에 진출한 덕분에 글로벌 팬덤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현재 총 43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대요. 국내 15개, 해외 28개, 그리고 총 구독자 수가 4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가 11만 명 정도니까요. 거의 400배인 건데 감이 좀 오시나요? 게다가 유튜브와 OTT 조회수를 합치면 전체 조회수가 500억 뷰 정도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 말하면 입만 아픈 우리의 세계적 그룹 BTS의 뮤직비디오 합산 조회수가 350억 뷰,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합산 조회수가 273억 뷰라고 합니다. 이들을 훨씬 넘어섰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키즈 쪽에서는 열광적이다. 완전 대통령이다. 아주 아이들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대표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글로벌리 성공한 키즈 애니메이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뭐 핑크퐁, 상어가족,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 핑크퐁 컴퍼니가 해당 IP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뽀로로와 타요. 요거는 저도 잘 아는 친구들이긴 하네요. 이 IP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아이코닉스라는 곳입니다. 표를 보시면 타겟으로 하는 나이대가 다르기는 하지만 뭐 SAMG보다는 조금 앞선 선배들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 개설일이나 구독자, 조회수 정도만 비교해서 보자면 SAMG의 개설일이 한참 늦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독자 수나 조회수는 이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인기 척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현재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위주로 SAMG가 보유한 IP들의 인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실히 현재 아이들한테 굉장히 핫한 주인공들은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270억 뷰 이상의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니 특공대라는 IP가 중국 공영방송 소년 채널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중국 토이저러스 장난감 시장에서 탑5 만구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또 미니 특공대뿐 아니라 그 뒤에 티니핑도 중국 아이들을 사로잡았고요. 중국은 키즈 시장이 엄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한한령이 계속 진행됐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국내 콘텐츠가 성과를 냈다는데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강점이라고 하면 IP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영역을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IP 기반의 완구 제품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출판이나 공연, 게임 등등등 MD 비즈니스, 머천다이징 비즈니스를 활발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SAMG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완구, 의류, 화장품 제품들은 해외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서 해외에도 유통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미.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자, 이 중에서도 캐치 티니핑은 파산핑, 등골핑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그 이유 아시겠죠? 부모의 지갑을 얇아지게 만든다고 해서 등골을 빼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티니핑 시리즈에서 캐릭터가 무려 90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캐릭터마다 나오는 제품 종류나 개수가 굉장히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완구뿐 아니라 뮤지컬, 마스크 제품, 젤리, 케이크 모두 완판 행진. 유통업계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였네요. 저만 몰랐어요. 아무튼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그 시장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주식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IP를 기반으로 하는 MD 사업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품, 완구, 코스메틱, 코스튬, 생활 잡화 이쪽에서 잡히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2년 반기 기준 72.30%를 차지하네요. 제품 매출이 보면은 231억 원 정도 기록했죠. 이 완구 쪽에서 업계 1위가 손오공인데 손오공의 22년 반기 매출이 317억 원. 요거를 바짝 뒤쫓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기사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일본의 소니 엔터테인먼트와 또 유럽 최대 미디어 그룹인 데아플라네타를 비롯해서 유수의 글로벌 메이저 엔터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대요. 이들 기업을 통해서 현지의 콘텐츠와 MD 제품을 동시에 론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앞으로 직접 수출 방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키즈 시장에 또 진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넓은 시장에서 SAMG의 IP들이 또 날개를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대 3D 애니메이션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최다 3D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을 보유한 회사고요. 글로벌 팬덤까지 확보한 톱티어 키즈 IP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IP를 출시하는 데에 큰 점수를 줄 수가 있겠고요. 특히 미니특공대와 티니핑이 대표적인 IP들인데 완구 시장뿐 아니라 유통업계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한 케이스 되겠습니다. OTT 플랫폼을 활용해서 글로벌 진출 역량까지도 확보한 상황이고요. 글로벌 메이저 엔터사와 파트너십 체결로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계에서 폼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실적 볼까요?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 319억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 전체 매출과 이미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올해 전체 매출은 832억 원, 영업이익은 83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다시 한번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년 연속 단기 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상환 전환 우선주로 인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과 개발비 등의 무형자산 손상 차선으로 인해 손실이 커진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살펴보니까 다행히 올해 4월에 상환 전환 우선주와 전환 사채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의미한 수준의 순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MD 사업은 유통 대행사를 끼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통 조직을 내부에 자체적으로 신설해서 자체 유통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한 수익성 개선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무 안정성 지표도 다행히 개선되고 있네요. 상환전환 우선주의 부채 계상, 무형자산 손상 차손으로 인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었어요. 자본 총계가 심지어 마이너스였다는 소린데 올해 4월에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부채 비율 큰 폭으로 개선됐고요. 22년 반기 기준으로는 업종 평균보다 모두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같이 볼게요. 총 175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희망밴드는 21,600원에서 26,700원 제시했네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공모액은 약 467억 원, 시가총액은 약 2,388억 원으로 완전히 소형 종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되고요. 결과는 22일에 발표가 될 거예요. 청약은 다음 주 24일부터 25일까지고 안타깝지만 환불까지 또 4일이 걸린다는 게 약간의 걸림돌이 되기는 하네요. 청약은 NH투자증권에서 가능합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3%를 배정했는데 직원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라 실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 수는 241만 1668주, 26.96%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주 7.98% 존재하고요. 기존 주주 비율도 그리 높은 건 아닌데요. 문제는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644억 원, 공모가 상단 기준. 규모가 조금 있다는 거죠. 유통 물량 측면에서 막 강점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겠습니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꽤 있는데 전부 다 24년 12월부터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대원미디어, 펜엔터테인먼트,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 회사들을 선정하긴 했는데 드라마 쪽 기업들이 꽤 있어서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더 핑크퐁 컴퍼니나 아이코닉스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교 기업의 평균 퍼는 26.21배로 계산이 됐는데 퍼의 편차가 조금 존재하기는 한다는 거. 그리고 현재 단기 순손실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23년 추정 순이익을 활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했더라고요. 대신 평가가액에 적용한 할인율은 공모가 상단 기준 30.50%로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공모주들이 미래 추정치를 쓰면서도 할인율을 낮게 적용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나마 양심적으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SAMG의 공모가 상단 기준의 퍼는 16.82배로 계산이 됩니다. 대원미디어나 A스토리보다는 높고요. 펜엔터, 스튜디오 드래곤보다는 낮습니다. 그냥 그래서 비교적 무난한 건가 싶기는 한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더 핑크퐁 컴퍼니를 추가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은 266억 원이고요. 21년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에 1조 원 이상의 가치로 진행이 됐고 상장이 거론될 때마다 1조 원 이상 밸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1조 원을 대입해 봤습니다. 그러면 퍼는 37.59배로 계산이 되거든요. SAMG의 16.82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SAMG는 더 핑크퐁 컴퍼니라는 확실한 대표적인 비교 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에 비교하면 밸류가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계 1위인 핑크퐁 컴퍼니와 22년 상반기 기준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그리 큰 차이는 없거든요. 올해 전체 매출로는 SAMG가 좀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서 공모주로의 접근이 아니더라도 관심은 가져봐야 할 회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쭉 살펴보면서 받은 느낌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매출 성장 속도도 빠른 기업이었어요. 게다가 상장하는 시점이 조금 좋죠. 12월 연말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군이니까요. 얼마나 그 아이들 선물로 완구 제품들을 사드리겠어요. 그리고 더 핑크퐁 컴퍼니라는 뚜렷한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데 실적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모가가 매력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소 무거운 종목에 속하죠. 이런 공모주들이 급등하기는 어려운 수급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수요 예측 결과가 정말 아주 좋아야 성공적인 증시 입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균등 물량은 21만 8,750주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인데 나무 멤버스라면 면제가 되겠고요. 계좌는 23일까지 만들어야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 한도는 매우 널널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오랜만에 좀 업종이 흥미로운 종목이라서 기업 분석 내용을 따로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좀 재밌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일에 수요 예측 결과 발표되면 바로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